오늘은 호컴 리뷰입니다. 제가 7월 29일 수요일날 심야 영화로 봤고요. 그 호컴이란 단어가 뜻이 허튼 소리, 엉터리 이야기 약간 그런 뜻이래요. 뭐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봤던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딱 영화관 보러 들어갔는데 진짜 무서워서 숨질 뻔했어요. 그 광고 네트워크 오류인가? 그래서 저 혼자 들어와 있었거든요. 심야 영화라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렉이 걸리니까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아무튼 영화는 시작이 됐고요. 시작되고 다행히 관람객 2명이 더 들어와서 안심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한 사막에서 한 남자랑 소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병 같은 게 있는데 그 병 안에 지도 같은 걸 넣어놨어요. 그걸 꺼내보려고 하는데 그 병의 코르크 마개가 아예 박혀버려가지고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사막에는 근처에 이제 모래밖에 없으니까 그 병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같이 다니는 아이한테 일로 와봐라 하고 앞에 뒤돌아서서 눈을 감고 서보라고 합니다. 아이를 향해 병을 이제 내리치려고 깨뜨리는 순간 그 이야기는 바우만이라는 작가가 쓰고 있던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바우만이라는 작가는 약간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집도 엄청 좋고 되게 오붓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소설을 쓰는 와중에 집안에서 귀신 같은 형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기부터 뭔가 바우만한테 뭔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약간 으스스하고 귀신도 보이고 하니까 하던 작업 멈추고 부모님의 유품을 보다가 그 안에 그 유품 상자가 있는데 거기를 막 뒤져봐요. 근데 권총이랑 부모님이 어떤 나무 옆에서 찍은 사진이랑 빌베리 우즈 호텔이라는 부모님이 신혼여행으로 갔던 호텔의 명함을 발견해요. 바우만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다시 가고 싶다고 한 그 호텔이 이제 빌베리 우즈라고 했던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바우만은 그 부모님의 유골이 든 유골함을 들고 그 호텔로 떠납니다. 도착하자마자 호텔 주인이 아이들한테 막 재수없는 괴담을 하고 있어요. 막 예전에 여기서 숲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려가는 마녀가 있다. 근데 그 마녀가 데려가는 사람들은 손에 사슬 같은 걸 묶인 채로 지하세계에 갇힌다. 이제 다시 못 나와, 거기 가면은. 근데 그 마녀가 지금 우리 호텔 허니문 스위트룸에 가둬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바우만이 갑자기 그 얘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가둬놓은 거 납치 아니냐 이러면서 티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후에 이제 지배인 이름이 말이에요. 말.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분이 놀랍게도 호텔 주인이십니다 막 이래요. 일단 도착했으니까 방도 받고 그리고 거기 호텔에 있는 직원들과 막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관리인 퍼갈이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여자 직원 피오나 또 만나는데 주인공 이 바우만이 유명한 작가인데 싸가지가 없어요. 좀 틱틱거리고 아무튼 그런 녀석인데 유골을 들고 왔잖아요. 그 부모님이 나무 옆에서 찍은 사진 속의 나무로 떠납니다. 그 숲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유품 속에서 본 사진 속 나무에 유골을 뿌려요. 근데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 어떤 홈리스 이제 제리라는 사람이 그걸 보게 돼요. 뭐 뿌리는겨? 막 이러면서 제리는 거기 숲에 앉아가지고 염소 우유에다가 황각버섯 가루를 섞어가지고 막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야. 근데 나쁜 사람은 좀 아니어 보여. 그래서 얘기 좀 하다가 바우먼은 좀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날 이제 호텔 바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낮에 봤던 여직원 피오나가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대화를 또 합니다. 내가 지금 소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결말을 스포해 줍니다, 여직원한테. 아까 시작할 때 나온 그 병 있잖아요. 그 거기서 이어가지고 이제 결말을 스포해 줘요. 그 결국 그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아이는 죽고 병이 안 깨지는 거야. 병이 안 깨져서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는다는 결말이라고 이제 피오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피오나가 듣고 어우 별론데요. 내 취향은 아님 막 이럽니다. 좀 해피엔딩은 어떠냐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약간 바우만이 자기 과거를 막 털어놔. 내가 이런 어둠의 결말을 쓰게 된 이유를 알려주지 하면서 막 어머니는 촉법 소년에게 살해당했고 아버지는 그 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돌아가셨다.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갑분싸가 좀 되는데 바우만이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아까 그 마녀 스위트룸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스위트룸에 손님 안 받냐? 그 피오나 말로는 거기에 마녀가 가둬져 있기 때문에 손님 안 받는다. 혹시라도 그 마녀를 만나면은 분필로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면은 막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나가던 그 호텔 또 다른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알비예요, 알비. 이 알비가 그 마녀 만났는데 한 얘기 들어볼래요? 해서 지나가던 알비가 막 썰을 풀어주는데 거기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녀를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 썰을 풀어주고 그 알비가 자기도 글을 쓰는데 바우만 씨 저 진짜 팬입니다. 혹시 제가 쓴 원고 좀 읽어주실래요? 막 이렇게 바우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우만이 싸가지가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아 싫은데요 이러면서 귀찮아져서 숟가락을 초에다가 달궈가지고 그 알비 손등에다가 이렇게 대요. 그래서 알비가 뭐 왜 그래요? 하면서 막 하는데 좀 너무해 진짜. 그렇게 그 직원을 쫓아내고 바우만은 자기는 이제 자려고 방으로 돌아와요. 유유히 방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바에다가 지갑이랑 바우만이 쓰는 녹음기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피오나가 바를 좀 마감하다가 그거 가져다 주려고 챙겨가지고 바우만 방으로 갑니다. 막 노크를 해도 막 되게 조용해. 문에 방해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느낌이 좀 싸해. 그래서 알비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마스터 키로 방 문을 딱 열어요. 근데 바우만이 목을 딱 매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피오나가 줄을 잘라가지고 바우만을 살리고 병원에서 바우만이 며칠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퇴원을 해가지고 호텔에 물건 두고 간 거랑 피오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다시 그 호텔로 갔는데 호텔이 막 청소를 하고 있어. 이제 시즌이 종료돼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시즌이라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오나는 그 할로윈 파티 이후에 실종돼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 동네 경찰이 막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말로는 이거 약간 그 홈리스 제리가 의심된다. 걔가 그 오래전에 아내가 의문사를 했는데 그 뒤로 자취를 숨겼었고 그리고 실종되기 전에 피오나랑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우만이 이제 숲속에 그 얘기를 듣고 숲속에 제리가 사는 거처가 있는데 거기로 가봐요. 그래서 막 물건을 뒤지는데 거기에 피오나 책이 있는 거야. 개수상하잖아요. 뭔가 쎄한데?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리가 피오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막 이래. 깜짝이야 뭐예요. 제리가 말하길 자기가 약을 하려고 몰래 약을 좀 가져오려고 새벽에 호텔에 들어가서 뒤지고 있는데 거기 호텔에 룸마다 벨이 있거든요. 약간 룸서비스처럼 룸에 무슨 일 있으면은 어떤 줄을 당겨가지고 그 벨을 울릴 수 있어. 벨이 있는데 갑자기 그 약을 뒤지다가 그 새벽에 스위트룸 허니문 스위트룸에서 갑자기 종이 울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리가 듣고 그 울리는 벨을 봤는데 걔가 약간 맨날 약에 쩔어 있으니까 이 환각 증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피오나가 창백한 모습으로 스위트룸 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상하니까 제리가 스위트룸 열쇠도 미리 챙겨갔대. 그래서 바우만이랑 제리가 밤에 호텔로 몰래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제리가 카운터 뒤쪽에 관리실이 있는데 그 관리실에서
먼저 들어가서 좀 조사를 하다가 관리인 퍼갈 있잖아요. 퍼갈이라는 관리인한테 잡혀요. 그리고 퍼갈은 제리를 묶어서 차에 싣고 경찰서로 떠납니다. 그럼 이제 호텔에 누가 남죠? 바우만이 남죠. 이 혼자 개 무서워. 그 바우만이 딱 혼자 있는데 진짜로 그 허니문 스위트룸 벨이 울리는 거야. 바우만이 딱 봤어, 자기 눈으로. 아,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결국에 바우만 혼자 그 스위트룸으로 갑니다. 근데 스위트룸이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바우만이 들어가 봤는데 불을 켜려고 해도 어두워요. 불이 켜져도 조명이 엄청 적어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깜깜해요. 수면등 같은 것만 좀 있고. 거기서 갑자기 막 땡땡 이러면서 종이 울리는데 그 종이 옛날 시계인데 알림종이거든요. 알람이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약간 시계 위에 골프채를 들고 있는 소년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형이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옆에 종이 있는데 걔를 땡 치면서 이렇게 알림이 울려요. 골프 치듯이. 그래서 바우만은 그거 듣고 긴장해서 그냥 뭐요? 이러면서 빈방을 관찰하는데 뭐 특별한 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엄청 낡았고. 그래서 거기 침대에 앉아서 술을 잠깐 마시면서 쉬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우만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나옵니다. 어린 바우만이 그 아빠 권총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어머니를 쏜 거야. 아까 그 피오나한테 바에서 얘기한 촉법 소년이 사실 바우만 자신인 거예요. 어머니를 죽였다던.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막 낑낑거리면서 막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깨워. 지배인이었던 말이에요. 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나가려는데 방 구석에 그 스위트룸 방 구석에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약간 사람 쭈그려서 한 명 들어갈 만한. 거기를 내려다 봤는데 지하에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그걸 딱 그 관찰하는 바우만을 보고 아, 거의 고장나서 안 움직여요. 이래. 그 말을 들은 바우만이 수상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러봐요. 말이 막 급발진을 해. 고장났다니까 왜 누르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딱 올라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문은 없고 그냥 올라오면 바로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할로윈 분장을 한 피오나 시체가 딱 쓰러져서 막 있는 거야. 말이 이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말은 유부남이거든요. 근데 피오나를 임신시키고 자기 아내랑 아까 호텔 주인이 장인이거든요. 둘이 알아버리면은 이건 큰일 나니까 피오나한테 약을 먹이고 스위트룸 엘리베이터로 지하에 내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스위치가 그 방 안에만 있어가지고 지하에 그 사람 지하에 내려간 사람은 누가 위에서 눌러주지 않으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피오나는 거의 내려간 상태로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말은 다 들켰으니까 아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바우만을 스위트룸 잠그고 가둬버린 다음에 이제 도망가요. 바우만은 이제 그 개무서운 스위트룸에서 피오나 시체랑 둘이 이제 갇힙니다. 여기서부터 공포가 좀 몰아쳐요. 아 조졌다 이러면서 피오나 시체 옆에 녹음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우만은 막 들어보는데 거기는 그냥 갇혀서 나가려고 하는 피오나의 목소리만 엄청 기록되어 있고 막 듣고 조졌다 막 이러면 한숨 내쉰 다음에 방을 더 뒤져보려는데 책상 밑에도 그 문이 있는 거예요. 나갈 만한 문이 있어가지고 열어보는데 당연히 거기도 잠겨 있어. 밖에서 자물쇠 같은 거 잠겨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제리의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까 그 관리인 퍼갈한테 잡혀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깨가지고 제리는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바우만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트렁크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시 바우만의 화면으로 돌아와서 바우만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작은 문 말고는 뭐가 없으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어떨까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싹 봤는데 피오나 시체가 원래 있었는데 피오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미친. 그래서 갑자기 불도 다 꺼지고 누가 방도 막 두드리고 쾅쾅쾅 이러고 갑자기 TV가 막 켜져 맘대로. TV가 켜졌는데 무서운
분장을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바우만의 과거에 대해서 일부러 말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막 쏘아붙여요. 그러면서 막 바우만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알람 시계 있죠? 그게 땡 하고 울려서 바우만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피오나의 녹음기가 또 재생이 돼가지고 다음 녹음 내용이 막 나와요. 거기서는 또 피오나가 지하에 갇히고 스위트룸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절망하면서 난 할 수 있어 막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우만이 그걸 듣고 지하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바우만은 스위트룸에 비상대피 지도가 있는데 거길 봤는데 지하에도 비상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볼까 하는데 그게 위에서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우만이 아까 그 알람 시계를 이용합니다. 아까 골프처럼 이렇게 땡 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인형 옆에 종을 빼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놓는 거야. 엘리베이터 스위치 앞에 놔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엘베를 다시 눌러서 혼자서 엘베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설정을 그렇게 해두고 알람도 맞춰놓고 시험 운행도 해봐요. 근데 오 잘 돼. 0점을 잘 맞춘 바우만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근데 지하실은 더 어둡고 그 벽마다 막 일정 간격으로 그 마인크래프트 땅 파서 막 이렇게 횃불 붙이는 것처럼 일정 간격으로 벽에 작은 전등이 위태롭게 빛나고 있어. 일자 맵으로 막 어둡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복도가 지하에. 그리고 천장에는 막 사슬로 열쇠, 뭐 톱, 인형 막 뭐 그런 잡다한 것들이 막 이렇게 묶여 있어요. 천장에는 매달려서 이렇게 모빌처럼 막 있는데 그거를 막 바우만이 지나다니면서 지하를 조사를 해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본 비상구를 향해서 가려는데 막다른 길인 거예요. 지하가 막다른 길이어서 뭐야 개망했네? 이러고 생각이 들어서 시계를 보니까 곧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시간이에요. 이제 그 종을 칠 시간이야. 그 인형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슬슬 엘베를 타야 해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피오나 녹음기가 다시 켜져요. 이번 녹음 내용은 막 지하실에 뭐가 있다, 막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 이러는 벌벌 떠는 녹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우만은 급격하게 공포를 느끼고 엘리베이터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다가 막 후다닥 돌아가고 있는데 벽에 갑자기 아까는 못 봤던 벽화랑 하얀 분필을 발견해요. 그래서 누가 뭐 그 분필로 막 그렸나 봐. 일단 급하니까 그 분필만 가지고 주워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쭈그려서 타는데 그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작은 전등들이 하나씩 꺼지면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려.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시계가 아까는 잘 되다가 갑자기 삐걱대다가 이 상태로 고정돼 있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언가는 다가오고 있고 찡낑찡낑 하면서 긴장되는 순간에 다행히 다시 시계가 작동해가지고 스위치를 누르고 엘베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도착해서 진짜 이러고 있는데 엘베가 이제 다시 시계 때문에 또 내려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나온 다음에 엘베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바우만은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그 빠져나오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그 밑에 공간을 딱 봤는데 거기에 마녀가 기어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우만이 실컷해가지고 침대로 도망을 가서 아까 피오나가 바에서 해준 말이 있잖아요. 주위에 분필로 원을 그리면은 마녀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침대 주위를 분필로 원을 그린 다음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 침대에 숨습니다. 그 침대가 약간 그 커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번 더 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를 타는데 마녀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기웃거리다가 결국에 그 분필 결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우만은 거기서 잠이 들어요. 아침이 딱 됐는데 아까 그 쓰레기 빌런 이 지배인 말 있잖아요. 바우만 어떻게 됐지 하면서 호텔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호텔 그 메인 엘리베이터에, 중앙 엘리베이터에 차에서 아까 뛰어내린 제리가 절뚝거리는 채로 바우만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거짓말 치면서 아까 바우만 떠났다, 공항 막 간다 하면서 떠났다 하고 제리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근데 바우만이 이제 그때 아침에 잠에서 딱 깨니까 그 허니문 스위트룸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리가 타고 온 차를 본 거예요. 누군가 왔다 하면서 이제 허니문 스위트룸 호출벨을 울려가지고 이거 도움을 청해야 된다 해서 그 줄을 겁나 땡겨요. 근데 이제 말이 이미 바우만은 떠났다 해서 제리를 차로 돌려보내가지고 제리는 그 배를 못 들어요. 조졌네 이러면서
바우만은 계속 그 제리가 들을 수 있게 겁나 이렇게 땡기다가 줄이 끊어져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제리가 다시 막 차키를 두고 갔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줄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또 배를 못 들어. 그러고 다시 나가. 그 다음에 바우만은 이제 어떻게든 제리 불러야 되는데 해서 다시 그 끊어진 줄을 꺼내가지고 구멍으로 그걸 손으로 당겨서 다시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배를 엄청 울려요. 그때 이제 제리가 나 아무리 봐도 찝찝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스위트룸 가봐야겠다 하면서 딱 돌아왔는데 벨소리를 그때 딱 들어. 이거 뭐야 하면서 말이 나를 속였어 하면서 거기 있는 도끼를 집어가지고 말을 협박해가지고 스위트룸 열쇠 받고 제리는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말은 이거 다 들켜버렸네, 그냥 호텔 태워야겠다 하면서 제리 먼저 올려보내고 스위트룸으로 그 전선에 그 담요 같은 거 막 덮어가지고 불을 내려고 딱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스위트룸에 따라 올라가요. 먼저 올라간 제리는 도끼로 이제 바우만 구해주려고 아까 바우만이 발견한 그 스위트룸 비밀문 같은 작은 문이 밖에 자물쇠가 있거든요. 거기를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그 문을 부셔줘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된다 하는데 그 말이 석궁을 들고 따라온 거예요. 제리 뒤를 석궁을 쏴가지고 제리를 쏴서 제리는 죽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리는 죽고 1층에서는 아까 그 미리 담요로 덮어둔 그 부분에서 합선으로 인해서 막 불이 나요. 그래서 말은 제리를 처리하고 이제 바우만을 뒤로 한 채 그냥 이제 불 나니까 나는 째야겠다 하면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나가려는데 중간 문이 또 있거든요. 셔터가 있어. 근데 그게 또 잠겨 있는 거야. 그거를 열려면 또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아까 석궁으로 쏴서 죽인 제리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열쇠를 이미 바우만이 챙겼어. 그래서 바우만이 그래 다 같이 그냥 죽어보자 하면서 말을 유인하려고 그 지하실, 아까 그 마녀가 있던 지하실에 엘베를 타고 그 열쇠 챙겨가지고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녀를 다시 만날 위기에 처해가지고 분필로 원을 그리다가 이제 다 그리기 전에 잡혀버려요. 바우만은 거기에 묶인 채로 막 이렇게 있고 말은 이제 바우만 어디 갔어 하면서 바우만 뒤따라가서 지하로 내려왔는데 그 천장에 아까 바우만이 들고 쨘 셔터 열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슬을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챙기려고 하는데 또 마녀가 와서 말을 잡습니다. 그 묶어가지고 사슬로 끌고 이제 지하세계로 그 옛날 설화처럼 지하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우만도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바우만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상황에 옆에서 엄마의 잔상이 바우만아 이제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딱 깨. 근데 그 사슬에 보니까 그 잡혀있는 사람들의 잡동사니가 막 있거든요. 거기에 피오나가 그 자기 구해줄 때 쓴 밧줄 자르는 실톱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사슬을 자르고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서 바우만은 이제 탈출에 성공해서 1층으로 가는데 1층에서 이미 불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연기가 너무 많아져서 질식해서 쓰러집니다. 근데 다행히 퍼갈이 다시 호텔로 제리를 찾으려고 뒤따라왔다가 바우만을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다시 병원에서 바우만은 눈을 떴는데 병문 안으로 아까 그 원고 한번 봐달라고 한 그 남자 직원 알비가 찾아와요. 알비가 말해주길 호텔에서 피오나랑 제리 시체만 발견되고 말은 발견되지가 않았다. 이제 지하세계로 간 거죠, 말은. 그리고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 갑자기. 사실 그 바우만이 목을 매단 그날 저녁 바에서 숟가락으로 손등 지졌잖아요. 바우만이 엄청 무례하게. 그 화가 나가지고 바우만의 술에다가 알비가 황각버섯 가루를 몰래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우만이 그날 좀 안 좋은 결심을 하게 된 게 알비 탓이기도 한데 또 그 알비를 또 그런 마음을 먹게 한 것은 바우만 자신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슬로 묶여있던 그 손목을 막 보고 생각에 잠기다가 알비한테 그 쓴 원고를 읽어주겠다고 하니까 알비가 다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원고 드리겠다고 하고 바우만은 자신의 이제 소설 결말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엄청 우울한 결말이었잖아요. 그거를 바꿔버려요. 사막에서 그 한 남자가 원래 소년의 머리를 치려 했잖아요. 이번에는 소년한테 오히려 자기 머리를 치라고 해요. 그렇게 시키고 내가 죽어도 그 병을 깨가지고 지도 챙겨서 너라도 살아나가라. 그런데 소년은 내리치려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병은 그냥 쩔로 던져버리고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치지 못하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막 웁니다. 그리고 던져서 떨어져 버린 그 병, 모래에 박힌 병 옆에 바람이 싹 불고 그 모래가 걷혔는데 동물 뼈가 싹 나오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서로 챙기고 보듬어주고 하니까 결국에 길이 났다 이런 거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났는데 저는 처음에 그 광고 오류 때문에 공포감이 이미 플러스 된 상태였어. 그래서 그 영화를 평소보다 좀 무섭게 봤던 것 같고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는 엄청 딱 진짜 공포영화 정석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클래식한 공포영화였고요. 무난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나름의 그 착한 메시지도 있어. 교훈도 있어. 그리고 후반 부분 그 호텔 안에서 나오는 그 연출들이 좀 좋았어요.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생각도 났어요. 영화 그 1408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 느낌도 살짝 나고 그리고 중간중간 점프 스퀘어가 나오는데 되게 친절하게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이제 뭐 나온다 약간 이럴 것 같은 부분에서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뻔한데 뻔해서 깔끔했어요. 그리고 자주 안 나와갖고 그게 좋은 포인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거는 초반에 좀 루즈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루즈한 부분에서도 그 대사 톤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전체적인 대사 톤이 좀 어색해요. 뭔가 그거 거기서 좀 몰입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오류 나가지고 겁나 무서워하면서 막 이제 시작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연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대사들 때문에 그런 건지 하면서 뭐지? 애매한데 막 이런 느낌이었지만 뒤로 가면서 조금 몰입됐던 느낌. 그리고 귀신의 비주얼이 엄청 진짜 클래식한 귀신 같아가지고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면은 에이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영화는 딱 진짜 킬링 타임용으로 너무 좋았다. 스토리도 정말 단순하고 맥주랑 같이 여름 밤에 보기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2점. 2점인데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조금 짜게 준 것도 있고 저한테 2점은 약간 킬링 타임용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딱 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요. 요즘에 또 재밌는 영화가 연달아서 너무 많이 개봉을 해가지고 너무 든든해요. 볼 거 천지고 이제 빨리 9월 달에 저기도 개봉하는데 옵제션 그거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